오늘은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생태계 평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과연 이 먹이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생물종들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어야 이제 생태계가 평형을 잘 이룰 건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생태계 평형에 들어가기 전에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먹이 사슬은 그냥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생산자가 있죠. 이 생산자를 잡아먹는 1차 소비자가 있습니다.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가 있고요. 2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3차 소비자, 4차, 5차에서 우리는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먹이 사슬이라고 한다. 그냥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끝이야. 자, 먹이 그물은요,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생산자가 있는데 너를 잡아먹는 놈이 있어. 또 너를 잡아먹는 놈이 있어. 너를 잡아먹는 놈이 있어. 자, 다시 너를 잡아먹었어요. 맞아요? 이거 지금 내 목소리 들리는 거지? 맞아? 맞지? 끊기는 거 아니지? 자, 너를 잡아먹었어요. 뭐 너도 잡아먹었어요. 너도 잡아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얘를 잡아먹었어요. 막 잡아먹었어요. 뭐 잡아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잡아먹어요. 얘도 잡아먹어요. 얘도 잡아먹어요. 이런 거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먹이 그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럼 이 먹이 그물에서 이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자, 이 먹이 그물이 복잡했어. 그럼 이건 안정한 생태계일까 불안정한 생태계일까? 그지? 너는 안정한 생태계가 되는 거야. 뭐라고요? 너가 안정한 생태계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 풀이 있어. 그리고 풀을 메뚜기가 먹어. 메뚜기가 먹었어. 메뚜기를 토끼가 먹었어. 토끼를 호랑이가 먹었어. 그런데 갑자기 토끼가 죽은 거야. 토끼가 죽었어. 그 호랑이 어떡해? 누구 먹어? 호랑이가 존심이 있지. 메뚜기 먹거나 풀을 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메뚜기도 있고 막 토끼도 있고 여기에 뭐 노루도 있고 여기 또 뭐도 있어. 기린이 메뚜기를 먹지 않겠지? 기린이 풀을 먹고 이러고 있으면 토끼가 죽었어? 호랑이 노루 먹으면 돼. 호랑이 기린 먹으면 돼. 근데 이게 더 복잡해졌어. 더 복잡해지면 너는 더 안정한 생태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할수록 우리는 무슨 생태계다? 안정한 생태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생태 피라미드라는 걸 공부하게 되거든요. 자, 생태 피라미드예요. 생태 피라미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에너지량, 그리고 생물량, 에너지량, 생물량, 그리고 개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에너지량은 어때? 생물량은 어때? 개체수량은 어떨 때? 이제 생산자가 가장 많아야 돼. 그리고 네가 뭐 생산자야, 1차 소비자야, 2차 소비자야, 최종 소비자야 라고 얘기할 때 상위로 올라갈수록, 얘가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든 생물량이든 개체수가 감소하셔야 우리는 무슨 생태계다? 안정한 생태계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런 거야. 그냥 간단하게 토끼가 10마리 있는데 호랑이가 1마리 있는 게 있고, 토끼가 1마리 있는데 호랑이가 100마리 있는 게 있어. 뭐가 안정하겠니? 이게 안정할 것 같아? 그럼 이제 호랑이끼리 난리 납니다. 자기들끼리 막 잡아먹고 그래야 돼. 호랑이가 토끼 먹어야지. 그지? 호랑이 1마리는 먹을 거 많네 막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무슨 안정한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피라미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번 시간은 굉장히 짧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 갈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 생태계 평형이 어떻게 유지되는데, 이 생태계 평형의 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피라미드 모양이 있었어.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 있어서 네가 뭐였냐면 생산자,
너가 1차 소비자, 너가 2차 소비자가 됐었던 거야. 근데 얘가 어떤 연유로 갑자기 1차 소비자가 증가한 거야. 생산자랑 2차 소비자는 그대로인데 1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셨습니다. 자, 1차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2차는 1차 먹을 게 많으니까 2차가 뭐겠어? 증가하겠지. 근데 생산자는 토끼가 증가했어. 그럼 풀은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변할 거냐? 생산자가 1차 소비자가 증가했어. 그러면 생산자는 감소합니다. 생산자 감소했어요. 그러면 2차 소비자 뭐합니까? 2차 소비자 증가하게 되겠죠. 뭔지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소비자가 생산자 먹을 거 있어 없어? 토끼가 풀이 없네? 그럼 토끼 뭐해? 죽겠지? 그럼 토끼가 뭐해? 다시 감소하는 거야. 1차가 감소했어. 1차가 감소했어. 1차가 감소해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2차는 이제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2차가 다시 감소하고 토끼 수가 감소했으니까 풀수는 뭐해? 다시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러한 평형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이해하셨습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카이바브 고원이 있었거든. 카이바브 고원에 이제 토끼도 살고 늑대도 살았던 거야. 근데 사람들이 늑대가 귀여워, 토끼가 귀여워? 둘 다 별로야? 아니야. 둘 중에 한 명 고르면. 그지? 토끼가 귀엽지. 그래서 이제 늑대가 토끼를 너무 잡아먹으니까 그걸 이제 사람들이 늑대 사냥을 허용하겠다. 우리 토끼를 보호하자. 라고 해서 늑대를 막 죽인 거야. 그러면 이제 토끼의 개체수가 뭐해? 굉장히 증가하겠지. 그 굉장히 증가하면 뭐가 되는 거야? 풀의 개체수는 굉장히 감소하겠지. 그럼 다시 토끼 뭐해? 다시 죽는 거야. 왜? 먹을 풀이 없잖아. 뭔 말인지 있어?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 자, 늑대 사냥을 허용했다? 그럼 얘가 뭐 하냐면 늑대 수가 갑자기 감소하잖아? 그러면 사슴의 수가 뭐해? 갑자기 증가하는 거야. 늑대 사냥으로 해서 늑대 수가 감소했어? 그럼 사슴의 수가 뭐해? 굉장히 증가하게 됐지. 사슴의 수가 증가하니까 풀의 양이 뭐해? 풀의 양이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사슴의 수가 너무 많고 풀의 양은 적지? 그 이때부터 사슴 다시 뭐해? 다시 죽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형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생태계에 인간이 막 인위적으로 껴서 막 늑대 죽이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거야. 뭔지 아시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